160일간의 군생활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으로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현면자님. 나름 짧았던 제 군생활을 제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군생활 도중 정신적인 문제로 현역 부적합 심사를 받아 현역은 물론 예비군의 의무가 없는 23살 민방위입니다. 나랑 똑같은데? 나도 민방 저는 중학생 때부터 조금 정신이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치료를 받은 시점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저는 나름 괜찮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우울장애야 전공 과목의 스트레스로 날이 갈수록 정신이 불안정해져 불면증과 양극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를 달고 살았습니다. 낮에 깨어있으면 정신이 불안정해져서 수업 시간엔 약기운을 빌려 잠을 자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에 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불면증과 우울증은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자해를 한 상처를 부모님에게 들켜 상처에 약을 바르는 데만 새 마데카솔을 한 통을 전부 사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심각하면은 군입대를 할 수가 있나 싶어요. 글로 봤을 때는. 그러나 20살이 되던 해 꾸준한 치료와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황 발작을 겪을 때 먹는 비상약을 제외한 다른 약물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며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공황 상태에 빠질 때가 있었지만 익숙해진 관계로 별탈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수개월에 한 번일 정도로 정상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졸업하고부터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는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고 어차피 현역으로 입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정상인으로 나오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약간의 의식을 해서 좀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정상인인 것처럼. 결과는 시력으로 인해 2급 현역이 나오게 되었고 전공을 살려 육군 특기병에 지원, 위성 정비병이라는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깐의 백수 생활 후 2021년 3월에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물론 각오를 하고 입대를 했지만 군대라는 환경은 사실 제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참고 버텼지만 진정제마저 없던 저는 1년 만에 다시 자해를 하였고 최소한의 약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소대장님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병력을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하였고 소대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말해서 고맙다라는 말씀과 함께 훈련소에 있는 군의관과 면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군의관은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훈련소 마지막 주차에 한 번 더 신체 검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간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훈련소 마지막 주가 되었고 진료 기록과 함께 저는 군의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제 상태를 차분히 군의관께 말씀을 드렸고 훈련소 퇴소 후 재검사 및 재입대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고 힘들면은 좀 군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이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좀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생각을 좀 끝까지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군의관은 제 진료 기록을 몇 번 훑어보더니 돌아온 답변은 어차피 이래도 너 현역이야. 그러니까 무의미한 짓 하지 말고 원하면 자네 가서 문의해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면담에 걸린 시간은 단 5분 남짓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떤 활동이라던가 행동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면밀하게 봐줘도 될 것 같긴 한데 병역 기피를 위해 별의 별짓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군의관의 답변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쩌면 지금 한 번의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떠넘기기식 답변에 참담함을 느끼며 이젠 진짜 군대에서 죽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기병에 지원하였기에 저는 퇴소 후 후반기 교육대로 갔습니다. 거기서 군의관 면담은 매주 수요일 이어졌고 다행히도 후반기 교육은 2등병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꿀이었습니다. PX, TV 자유, 그리고 흡연 자유, 일가는 교육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저는 병세 악화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자대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해지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이 후반기 교육대에선. 자대는 한 중대 인원이 10명 정도로 몇 개 중대만 있는 비교적 적은 곳이었습니다. 자대원이 훈련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야 좋은 선임들로 인해 좋았지만 이거는 정말 다행이네요. 보통 자대 가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많고 애들한테 좀 시비 걸고 못해주고 심술 굽고 이런 저 같은 친구들 많은데 다행히도 좋은 선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재발한 우울증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결국 신병 위로 휴가를 조금 일찍 사용하여 사회에서 제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서 약을 조제하였습니다. 사회에서 복용하던 약은 군병원에서 주는 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했으며 하루 종일 멍하게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간부님들은 저를 배려하여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제 상태를 알리지 않았지만 매일 개인 정비 시간마다 방송으로 저를 부르고 자물쇠로 잠겨진 상자에서 마약성 약물이 쓰여진 봉투를 꺼내주는 것은 대대원들이 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거든. 군대라는 게 또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습성도 있고, 저는 사실 이를 매우 걱정하였으나 오히려 타중대 선임들은 그런 저를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선임들과 간부들 관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대에 가서도 2주에 한 번 국군병원에 방문하여 군의관과 면담을 하였고, 사회에서 오시는 심리 상담사님과도 주기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역시 군대는 군대였고, 이러한 노력에도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불면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산이 있다 보니 진해, 그리마 등 벌레가 꽤 있었는데 어릴 때 귀에 진해가 들어온 트라우마가 계속 자극되어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약 2개월간 자대와 국군병원을 다니던 도중 군의관은 현역 부적합 신청을 추천하였습니다. 딱 봐도 이게 심각하니까 이거 뭐 당연히 이런 거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하셨지만 자해야 공황 발작보다도 무서운 건 평생 절 따라다닐 꼬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역을 하면 사회생활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군생활 내내 마음 졸이며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장님께 현역 부적합 심사를 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중대장님께서는 담담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가 거부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회에 돌아가 입원 치료를 받고 다시 입대하자는 마인드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약 3주가 지난 후 결국 저는 2021년 7월 현역 부적합 판정과 함께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었던 점은 당시 부대에 마치 성윤모와 같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현역 부적합 판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병사다 보니 정신적인 문제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모습이 당사자로서는 정말 싫었는데 통과하지 못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사회로 돌아온 저는 약 1년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가끔 위험할 때가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정직하게 응답했다면 이런 일도 사실 없었을 테지만 현재 살아있으니 다행이고, 남은 인생 동안 현역 부적합자로 살아야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본인 입장에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을 뿐인 거지. 지금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병사님들은 저처럼 잠깐의 실수로 인해 오히려 병을 더 키우지 마시고 자신의 문제를 절대 숨기지 말고 과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반드시 군의관님께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밤낮 없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충성! 많은 것을 좀 배우고 느끼게 한 사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병역을 좀 기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병역을 하겠다라는 또 친구들을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 또 반성도 하게 되는데, 뭐랬든 간에 우리 제보자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정말 좋은 일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저 효자손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